오늘은 이 부가가치세법 영세율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세율 0%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0% 적용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표준 곱하기 0% 그러니까 0이죠. 매출세액은 0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매입세액 있죠.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 그러니까 면세랑 다른 게 이거예요.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 있죠. 2, 3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영세율 취지가 이중과세 방지입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구현. 예를 들어서 이 영세율은 수출하는 제하죠. 영세율 적용 대상은 수출하는 제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단 수출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거죠. 수출하는 사람이 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거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게 맞겠죠?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수입국이 있죠. 수입국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누가 과세하죠? 세관장입니다. 그럼 이중 과세죠. 수출국에서 한번 과세하고 수입국도 과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 과세하면 안 된다. 소비주국에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국에서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세율이 달라요, 다. 중국은 증치세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세율이 다 달라요. 일본도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르고 한국은 10%인데 유럽 같은 데 있죠. 거기는 20% 부가가치 세율이 20% 정도 돼요. 일본도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 세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 부가가치 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소비주국,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수출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세율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그리고 이 수입국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있죠. 관세를 징수할 때 함께 부가가치세도 징수한다는 겁니다. 수입국은 세관장이 징수한다. 그리고 영세율하고 면세는 중복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중복 적용 못 받는다. 이런 건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으로 한다. 그리고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준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 면세 제도라는 겁니다. 영세율 적용되면 굉장히 좋겠죠.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입세도 환급해 주고 매출세액은 0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영세율 적용 대상은 수출하는 제하라는 겁니다. 수출. 그러니까 수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출을 많이 해야지 빨리 외화 달러를 획득해 가지고 그걸로 달러 획득한 데 달러 그걸 가지고 또 원자재 또 수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빈약한 국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수출만이 살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번 아시겠죠? 2번 보시면 영세율은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다. 맞는 제도죠. 소비주국 과세 원칙 구현한다. 그리고 3번 외화 획득 장려 목적으로 국내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외화 획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외화 획득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외화 획득한 걸로 또 미국 그 수입 국가에서 원자재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국가 있죠. (4번)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그 면세 사업자입니다. 5번 보시면 영세율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아닌 자는 1번 일반 과세 사업자, 그 다음에 2번 간이과세 사업자. 다 맞는 거죠. 3번 면세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에 대해서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면세 사업자도 이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중요한 게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 없어요.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 없다. 자기가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세 포기 대상이 있어요. 면세 포기 대상이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술 연구단체 또는 기술 연구단체 그와 관련된 재화 용역. 그리고 면세를 포기하면은 3년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포기했다, 다시 또 과세했다,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은 3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자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예를 들어서 사과 있죠. 사과를 수출하는 면세 사업자가 그 사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는 겁니다. 그럼 영세율 적용받으면 중요한 게 좋은 게 뭐가 있죠?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그 운송료 있죠? 운송료, 보관료, 창고 보관료 이런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내 판매부는 면세 받고 수출부는 영세율 적용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출하는 것만 영세율 적용받을 수가 있다. 국내 판매부는 면세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면세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면세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제약에 대해서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인 과세사업자, 그런 경우도 받을 수 있겠죠. 5번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못 받습니다. 면세 영세율하고 면세는 중복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영세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그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상호 면세주의예요. 상호 면세주의.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사업자가 그 외교 공간 영사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애국 있죠. 그 애국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애교 공간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를 적용한다. 이게 상호 면세주의. 이 3번 보시면 국외에 있는 부동산 임대 용역은 해당 부동산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법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죠. 사업장별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다. 사업장별 과세. 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은 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그럼 이 소재지가 외국에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 가정하면은 미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시세법상 사업자 등록한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공급 장소가 국외에 있다는 겁니다.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업장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4번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를 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계산으로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실 게 수출은 직수출이 있습니다. 직수출이 있고 대행 위탁 수출이 있어요. 대행 위탁 수출. 그러니까 대행 수출이라고 합니다. 직수출은 자기 명의로 한다. 대행 위탁 수출은 다른 사업자 명의를 빌린다. 그 수출하려면 수출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수출입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 뭐 수출 쿼터가 있는데 그 쿼터를 초과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이 다른 사업자 명의를 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가 신발을 수출하고 싶은데 수출입 등록 안 돼 가지고 수출업자 있죠. 이 사람 명의를 빌려 가지고 자기 계산으로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제화의 5번 보시면 제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제화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한다. 당연한 거죠. 4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1번. 외국을 향해 가는 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제화 용역. 이거 영세율입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2번. 우리나라의 상자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에 공급하는 군대에 공급하는 제화 용역. 이것도 영세율. 그러니까 외화 획득 장려 목적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화 획득 장려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준다. 3번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한 자야. 근데 이거 단서가 있죠.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을 위해서 외국에 무상 반출입니다. 유상 반출이 아니라 무상으로 반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준다. 4번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 영역. 이건 좀 잘 봐야 되겠죠. 부동산 임대 영역. 그러니까 사업자가 외국인한테 오피스텔 그런 거를 임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원래 그 오피스텔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증서에서 납부하잖아요. 원래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인이다.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인데 오피스텔 임대해주면은 영세율 적용해가지고 0% 할 수 있나? 라고 하면은 할 수 없어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이 세법에서는 부동산은 투기입니다. 투기. 세법은 부동산은 투기. 굉장히 싫어요. 세법은. 그래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세율 적용도 당연히 안 해주겠죠. 부동산 들어가면은 무조건 혜택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역. 그러니까 영역을 수출하는 거예요. 죄야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영역도 수출한다. 예를 들어서 국내 건설업자 있죠. 국내 건설업자가 그 중동 있죠. 사우디 이런 가가지고 건설 영역 제공하는 경우 영역 수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국외 제공 영역은 당연히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영세율 이 파트는 어차피 중요하니까 외우는 게 편합니다. 5번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보시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중요한 거 이거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한테 공급하는 재화다. 그리고 그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그리고 그 재화 있죠. 그 재화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공급하는 자로서 지정하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사업자의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게 세무회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세 사업에 사용됐는지 면세 사업에 사용됐는지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2번 보시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핵심이 이거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법률 자문 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데 이 중요한 게 법률 자문 영역은 상호 면세주입니다. 근데 보면 거래 상대방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지 않는다. 상호 면세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안 해주잖아요. 우리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2번이. 3번 보시면 국외에서 공급하는 영역으로서 대가를 위화로 받는다. 우리는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영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있죠. 건설 있죠. 건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건물 짓는다. 그러면 본점이 한국에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당연한 거고, 외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4번 사업자가 대한적십사사에 공급하는 재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했다.
유상으로 반출했는지 무상으로 반출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무상으로 반출한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라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입니다. 직접 계약에 의해서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가는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근데 그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계약에 의해서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국외에 반출한. 어렵죠? 이 문장이 어렵습니다. 이게 수탁 가공무역이에요. 이거 보시면 국내 거래입니다. 사업자 일단 사업자 국내 사업자죠. 그리고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한테 재화를 인도한 경우입니다. 근데 계약은 비거주자랑 계약했죠. 비거주자랑 계약했지만 국내 사업자한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지만 대금은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그리고 재화를 인도받은 그 국내 사업자가 그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국외에 반출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 문장 보면 자기가 직접 외국 사람한테 보내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국내 사업자한테 보내고 국내 사업자가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 이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영세를 적용해 줍니다. 수탁가공무역이에요. 중요한 건 수탁가공무역은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이 경우만 영세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세법의 문장이 있습니다. 가공하여서 반출하는 경우 또는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 둘 다 영세를 적용해 준다. 좀 헷갈리는 문장이죠. 6번 보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보시면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재와 인가공유역. 내국신용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내국신용장, 이 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신발을 수출한다. 그러면 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대금을 지급해야겠죠.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신발을 보냈는데 미국 사람이 신발을 받고 대금 안 주고 날라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또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돈 줬는데 한국 사람이 신발 안 보내고 수출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 거래 같은 경우는 한번 도망가면 잡기가 힘들잖아요. 국내 거래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 있죠. 그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수입자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이게 신용장입니다. 대금 지급 신용장이 있으면은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그리고 내국 신용장은 이 신용장을 바탕으로 개설된 신용장입니다. 내국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재화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납품업체에게 발행하는 신용장입니다. 이게 내국 신용장입니다. 내국 신용장이 있으면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있죠. 이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금을 절대 떼일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 나온다? 그럼 영세율.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와 인가공 영역 영세율이라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수출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인가공업자 있죠. 이 사람하고 도급 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가공하는 수출자 인가공역.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자 인가공역은 당연히 영세율이고, 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수출재와
인가공 용역. 이것도 영세율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수출업자하고 직접 도급 계약에서 하는 경우는 영세율. 근데 이거 보시면 내국 수출업자에게 내국 신용자로 재화를 공급하는 인가공업자 있죠? 직접 도급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 계약한 게 아니라 수출업자에게 내국 신용자로 재화를 공급하는 인가공업자와 도급 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가공하는 수출자의 인가공용, 이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내 거래지고 내국, 이 경우 직접 도급 계약 아니고 또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수출자의 인가공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3번 보시면 외교 있죠? 특권을 부여받은 경우,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영세율이다. 4번 상업서류 송달 용역.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상업서류 송달 용역 영세율입니다. 교수님 중에서 이런 거 내는 경우가 있어요. 5번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애국 항행 영역의 공급. 이거는 외화 획득 장려 목적이죠. 영세율. 7번 보시면 영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금 있죠. 금, 황금, 금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되는 수출로 본다. 이 금 같은 경우는 투기입니다. 금도 부동산, 금이 부동산 같은 거요. 실물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변동을 해요. 가치가 막 올라가죠. 금값은 계속 상승합니다. 금값은 계속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국 신용장에 공급한다고 해서 영세율 적용해 줄 필요가 없겠죠. 금은 투기입니다. 투기. 투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놓고 나중에 보면 금값은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내국 신용장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국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개 무역 방식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을 본다. 이게 틀린 게 이거죠. 국외 사업장이 아니라 국내 사업장입니다. 국내 사업장인 경우. 3번 상업 서류 송달용이죠. 이거는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비었죠. 상업 서류 송달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4번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 있죠. 공해 태평양,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바다입니다. 이런 곳에서 잡힌 수산물, 칠레 바다 있죠. 거기서 뭐 홍어 잡고 그런 거, 이 애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5번 보시면 비거주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비거주자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해서 면세하는 경우죠.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5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죠. 8번 보시면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수출 대행업자 있죠. 수출업자. 이 수출업자의 수출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 대행 위탁 수출 하면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수출업자는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근데 이 경우 이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거래죠. 국내 거래. 세금 계산서도 발급한다. 2번 보시면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 대업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겁니다. 원칙은 이 국내 거래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 대행업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를 면제해준다 라는 겁니다. 대신 이 수출품 생산업자가 지급하는 수출 대행 수수료 있죠.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라는 겁니다. 3번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아시겠죠?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는 수출 제한에 해당하여 영세를 적용한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대행, 위탁, 수출. 4번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된 수산물은 내국 물품입니다. 이거 4번 틀린 거. 5번 사업자가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겠죠? 무상으로 수출한다. 대가를 받지 않고 무한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것도 영세율 적용됩니다. 9번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좀 까다로워요. 문제가 1번 보시면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자를 양도하는 경우는 그 원료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장한다. 이게 1번이 틀렸거든요. 일단 1번 보시면 이게 좀 헷갈려야 돼.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다. 우리 영세율 적용 대상 중에 이게 있죠. 위탁 가공무역. 위탁 가공무역. 이게 가공 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반출한다. 그러니까 원료를 주는 거예요. 원료를 주고 거래 상대방한테 주고 그럼 그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서 원단이 있죠. 옷 원단을 베트남에 주면 그 베트남에서 가공해 가지고 물건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위탁 가공 무역이죠. 이거는 위탁 가공 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을 반출한다. 근데 이거 보시면 원료를 대가 없이 일단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한테 반출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양도하는 경우 파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장이죠. 영세율이 적용을 돼야지 그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원자재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2012년쯤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원자재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걸로 영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있다. 2번 보시면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외국 인도 수출은 수출하는 자에 포함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3번 사업자가 건설 장비를 임대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하는 해당 건설 장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보시면 소유권 이전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4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한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견본품 있죠? 이거는 무조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견본품은 무조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견본품을 주는 것 자체가 이거 팔려고 주는 게 아니죠. 한번 샘플입니다. 샘플 한번 시험해봐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라는 뜻에서 주는 거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5번 국내에 사업장만 있는 사업자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현지 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반출하여 가공시킨 후 가공 물품을 현지에서 중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거죠.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 여기 보시면 위탁 가공 무역이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반출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10번 보시면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자. 이거 중요한 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반출하는 자. 영세율 적용한다. 2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자는 영세를 적용한다.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자는 영세를 적용한다.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적이다. 그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국내 거래입니다. 국내 거래.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데 있죠. 재화를 인도하는 데를 공급시키려 한다. 여기 3번이 틀린 겁니다. 선적일 아니에요. 선적일은 그 배에 실은 날이죠. 이게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3번. 4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내국 신용장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게 20일 틀린 겁니다. 25일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내국 신용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5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거는 국내 거래예요. 내국 신용장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